딥하게 가다 보니까 항상 길어집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최고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 컨텐츠 교덕고트 채널의 팟캐스트 이교덕의 고트 타임. 자, 오늘 패널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한 패널일 수도 있는 패널입니다. 네, 패널. 공동 진행자 절대 아닙니다. 패널이신데 네. 뭐 거의 대본까지 써서 주시는 정도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미국 격투기 비즈니스와 마케팅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멘틀 브랜드 전략의 이정수 자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초대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 그러나 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이정수 자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하며 지내는 거죠. 하루하루 감사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지냅니다. 네. 약간 감기? 감기 살짝 코맹맹. 코맹맹. 네. 중간에 또 이렇게 마실 수 네, 있다는 점을 살짝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미 드링킹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미리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 추위가 좀 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정말 어떤 이런 네. 구태의연한 멘트 네. 좋습니다. 포근해집니다. 네, 역시 저희가 또 고인물 이제 들어가는 나이를 인정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늘 몸을 아껴야 돼요. 네. 관리를 잘 해야 네.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미 드링킹 주의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짧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 네. 시도 한번 해보시죠. 늘 짧게 간다고 하지만 기본 40분을 네.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UFC 스왑 분석 컨텐츠가 1시간 50분짜리가 나와서 네. 저 댓글 중에 하나는 이럴 거면 CGV에서 개봉을 해라. 너무 길긴 길어서 한번 컴팩트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UFC 쪽에서 관련 상품군 굿즈 판매가 굉장히 높았던 네, 굿즈 그런 UFC 2024년 굿즈 판매 1위 슈퍼스타. 그렇습니다. 슈퍼스타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온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알렉스 페레이라. 네. 페헤이라가 아니죠? 페레이라가 맞습니다. 페레이라가 맞죠. 네, 제가 리서치해본 결과에 따르면 더블 R이면 히읗인데 R이 하나거든요. 페레이라는. 그래서 리을이 맞다. 리을이 맞다. 다만 R이 맨 앞으로 가면 또 히읗이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어 이름인데 포르투갈어 표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호이스 그레이시라든가 호이스 그레이시, 호일러 그레이시 다 R이 맨 처음에 오죠. 히카르도 아로나. 그렇죠. 다 은퇴를 20년 전에 한 사람들이죠. 네. 최근 인물들의 이름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떠오르는 이름이 그런 네. 이름이네요. 자, 오늘 페레이라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제일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핫하죠. 네.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페레이라를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지켜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페레이라가 지금의 페레이라기 이전부터 좀 지켜왔죠. 지켜봐왔죠. 네. 페레이라가 UFC 오기 전에 네. 그리고 MMA를 뛰기 전에 네. 원래는 킥복서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킥복싱에서 가장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반의 단체가 글로리란 단체가 있었고 네. 글로리란 단체를 중계하던 방송사가 KBS N 네. 스포츠였고 네. 그 KBS N 스포츠의 해설위원이셨고 그래서 글로리를 중계를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페레이라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신 거죠. 맞아요. 언제쯤이라고 딱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중계했을 때. 그 처음에 중계한 게 2015년도였고 그때 이제 KBS N 스포츠 채널에서 격투기를 통한 어떤 KBS N 스포츠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글로리를 가져와요. 글로리를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 해설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격투기의 마당발 이제 이교덕, 그 김대환, 네, 김대환 옹에게 처음에 제안이 가는군요. 또 길어지네. 압축시켜보죠. 처음에 제안이 가죠? 제안이 가서 이제 소개를 받고 네네. 뭐 오디션 아니면 오디션을 보고 이정수 한번 해설해봐라 해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리를
1회부터 KBS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20회 대회 두바이 대회를 이제 시작으로 KBSN에서 중계를 합니다. 거기에 페레이라가 미들급 토너먼트 원나잇 토너먼트에 출전을 했어요. 8강 네. 토너먼트로 기억을 하는데 4강이었나 보다. 4강 토너먼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중계 하기 전에 선수들 리서치를 많이 했죠. 이제 글로리 같은 경우는 그 골수 팬들은 K1 같은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1은 일본 대회였는데 원래 이제 K1 보면 대부분 이 네덜란드 쪽 유럽 선수들이 거의 장악을 하던 리그였거든요. 워낙 킥복싱 저변이 있는 나라라서 이제 네덜란드 말씀해주신 대로 네덜란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회가 이제 글로리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킥복싱 대회입니다. 발족한 후에는 설립한 후에는. 근데 어느 정도는 오버랩이 됐어요 선수들이. 근데 어느 정도는 또 K1에서 안 뛰던 신예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서치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페레이라가 84kg 미들급 선수였는데 그때는 사실 페레이라가 우승 후보라거나 다크호스라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글로리의 구색을 위해서 들어온 이제 브라질 출신의 거인 느낌? 예, 워낙 키가 크고 비주얼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기량은 오히려 못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킥복서면은 네덜란드 킥복싱이 정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 약간 로우킥까지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맞아요. 예. 그런 형태를 좀 이상적인 킥복서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쵸. 골수들은. 네. 근데 페레이라는 거기에 좀 동떨어져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페레이라가 팔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를 좀 못 잡는 느낌. 그 리듬이 지금은 본인의 리듬이라고 평가를 되지만 그 당시의 경기를 보면 리듬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게 드리쿠스 뒤플라시스처럼 본인이 의도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감을 못 잡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죠. 제가 그 당시에 보면서도 예전에 보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20대 한 중반 때 프라이드 때 경기를 보면 그 은퇴하기 직전에 그런 유려한 경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뚝딱대는 느낌입니다. 그쵸. 거리를 못 잡고 본인의 경기 스타일이 뭔지 스스로 모르는 느낌? 그쵸.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는 느낌이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오버랩이 많이 됐어요. 아, 이 선수는 그래서 페레이라를 보면서 중계를 하면서도 아, 이 선수는 피지컬에 비해서 못한다. 피지컬을 못 살린다. 어설프다. 지금의 페레이라를 생각하면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 개인적 평가를 하면서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전이군요. 그게 10년 전이죠. 네. 그랬었구나. 네. 그 페레이라가 그러면 글로리 활동할 때는 전혀 그냥 그런 어떤 반열에 안 올라와 있나요? 네, 네. 이정수 기자가 보기에는 이정수 자문이 보기에는 아, 우승권이 아니다.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리가 국내 중계가 끊기고 그리고 원래 UFC 파이트 패스에서 중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어디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합법적이고 정석적인 루트로는 글로리를 못 보게 된 때가 있었어요. 중계가 다 끊기면서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도 끊기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페레이라가 더블 챔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페레이라가 더블 챔프? 왜냐면 본인 체급 미들급에서도 챔프가 되기에는 조금 멀어 보였던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온갖 경로를 통해서 경기를 봤는데 경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비슷한데 정확히는 너무 스무스하고 본인의 거리와 본인의 감각을 찾은 거예요. 박자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냥 경기 푸는 스타일이 전성기 앤더슨 실바처럼 한 수 위에서 아랫 선수들을 상대하는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굳이 치면 그 전에는 브라질에서 온 거인이기 때문에 투지와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피지컬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상대를 기술적으로 한 수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뭘까? 어떻게 선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선수가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처음부터 천재였던 선수들이 있고 약간 미완의 대기 혹은 대기만성형 뭐 영어로는 레이트 블루머 뭐 이런 식
있는데 나중에 꽃을 개화하는 스타일 완전 그런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고 페레이라가 얼마나 강력해졌냐면 원래는 4강, 8강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던 선수에서 1차전에서 1회전에서 나중에 되니까 글로리에서 더블 챔프로 미는 선수가 된 거죠. 그때 왜 더블 챔프를 했냐면 맥그리거가 이제 더블 챔프 에라를 열면서 더블 챔프 유행이 불었어요. 2016년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2016년 이후로 네. 그래서 벨라토르도 핏불 페레이라 동생 핏불이 챈들러를 이기면서 더블 챔프가 되고 일명 챔프. 예. 제 기억이 맞으면 로드 FC도 그때쯤 그 이윤준 대 최무겸의 경기가 그랬던 그때쯤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고 그때 이제 더블 챔프가 트렌드였던 시절에 이제 페레이라가 글로리의 더블 챔프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네. 뭐 약간 그 개화가 늦은 선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이 좀 늦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좀 의문점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페레이라가 미국의 퀸튼 잭슨이 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저는 페레이라가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이 편견 선입견이 무서운 게 브라질 선수들은 보통 10대 때 주짓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네. 완전히 복붙 스토리예요. 주짓수나 무에타이가 또 브라질리안 무에타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피지컬과 호전성을 앞세운 정통 무에타이하고는 다른 무에타이. 반더레이 실바, 쇼군, 찰스 올리베이라 지금 찰스 올리베이라. 네, 그런 슈트박스 계열의 그런 무에타이가 있고 실제로 브라질리안 선수들은 MMA 선수처럼 킥복싱에서도 무에타이를 사용을 해요. 리듬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 교독 기자님 짚어주신 대로 이 선수가 한국 나이로 치면 22살, 4살 때 복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글로리를 중계하던 10여 년 전에는 그때 불과 페레이라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이제 킥복싱을 수련 안 한 상태에서 글로리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스타일을 찾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인 거죠. 20대 초반에 거의 중반 다 돼서 한국 나이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계속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 선수. 시작이 느려서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이런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 단계였던 거죠. 걸음마 단계였던 거죠. 엄청 커리어 초반 때 글로리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래서 그 당시에 어설퍼 보였던 거구나 하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유튜브에 페레이라 복싱 하이라이트를 치면 아마추어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 레프트 훅으로 진짜 모든 선수들을 다 빨랫줄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선수는 나중에 2020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된 선수도 실신을 시킨 게 페레이라더라고요. 브라질리안 국가대표. 그래서 썰을 막 푸는데 이런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펀치가 너무 세다는 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복싱 대회를 못 잡았고 경기를 상대방 코치가 야 잘해라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끝났어요? 스툴에 앉으니까 그 코치 선수가 실신해 있던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예전에 그 뚝딱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걸 보면 이 선수가 그 엄청난 피지컬에 가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기술적이고 지능이 높은 선수다. 파이트 IQ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유의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도산, 주니어 도스 산토스도 한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 유명한 사람은 이제 로만 돌리제가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축구 선수였고 골키퍼였대요. 느낌 있네요. 네, 근데 망했대요. 자기 커리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로 되지 않을 걸 알고 격투기를 좀 해봤는데 잘 맞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자 선수 중에는 자스민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선수인데 자스민 비니시우스인가? 그 뒤에 성 엄청 어려운 성 있잖아요. 네, 그리스 네, 네. 성인지 이게 어디 네. 라트비아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 20대 중반에. 근데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신체적으로나 이제 타고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늦게 시작했어도 네.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이게 특히나 그쵸. 이제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페레이라. 정점에 있는 선수인데 아니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주먹이 엄청 큽니다. 맞아요. 예, 이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동양 사람들이 대보면 뼈대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뼈대가 다르죠. 페레이라는 그 중에서도 좀 뼈대가 다르고.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체급제 격투기 경기에 거의 최고의 체형 같아요. 체지방이 굉장히 적고 네. 팔다리가 길고 길어요. 유연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를 볼 때 세 개를 봐요. 체급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승모근 쪽 두께 그리고 머리통 크기, 엉덩이 크기 세 가지 보면 체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보시면 호환이 가능한 체형이에요. 호환이라 하면 체급의 호환? 네, 붙이면 붙이는 대로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는 느낌. 프레임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기본 프레임이 딱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약간 에반게리온 같은 맞아요. 체형이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더 붙이면은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맞아요. 페레이라가 보면 이 팔이나 이런 종아리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얄쌍하게 딱 붙어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 등 넓이나 엉덩이 크기나 이 대구박 그러니까 두상이 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에 최씨 나오는 집안 같은 최씨 느낌이. 집안이 아닌가. 이 대구박이 우리 이 세 개를 보면 골격이 진짜 딱 해서 커요. 조화로운데 네. 사실 대골박이 조금 이게 좀 큰 편입니다. 사실. 네, 페레이라가. 대굴박이 기본 완력이랑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 연구 결과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브로 사이언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굴박 큰 선수들이 기본 완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진짜 힘 센 거. 말하자면 팔씨름 했는데 센 애들 그냥 그쵸. 기본 완력이 센 애들이 많고 그리고 대굴박이 크면 또 뭐가 좋냐? 맷집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맷집이 좋아요. 당연히 목으로 떨어지는 요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 이게 프레임 있으면. 자체가 건물로 치면 이 철근 공구리에 철근을 많이 채워놓은 거지.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또 딴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정수 자문께서 네. 이게 싹 스캔을 해요 선수를. 예전에 보면 이 선수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대골박, 엉덩이 막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질도 보는 인물입니다. 근질을 보죠. 근질을 보고 야 저거는 저건 주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거 좀 분란의 꿀팁 같긴 한데 근데 뭐 요즘에 UFC도 너무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UFC도 사실 약물 검사가 예전에 비해 타이트하진 않아졌고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근질, PED, 약물, 금지 약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네네. 근데 아시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거 근거 같아요. 있었어요. 제가 보는 방식 결과적으로도- 결과적으로 보면 네. 또 저는 얘기하는데 몇 가지 있어요. 딱 이게 보면 아는 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약간 반딱반딱하다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모르지 번질번질도 아니고 약간 반딱반딱이란 거 하나. 그랬었나요? 그러면 저거는 의심해볼 만하다.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딱 하면.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나 딱 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페레이라 얘기로 돌아오면 그 골격도 있고 한데 미들급 경기를 어떻게 그러면 뛰었을 수 있을까요? 그 골격에.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페레이라 평체가 지금 나오는 게 진짜 찐 평체 있죠. 평소 평체가 235파운드래요. 거의 110kg입니다. 그리고 경기 파이트 나이트 체중이 230파운드면 한 104, 5kg예요. 대체 이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냐? 그럼 어떻게 이제 미들급을 뛰었느냐? 이거 두 개가 이제 의문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미들급은 849, 라이트 헤비급은 뭐 93, 94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체지방이 워낙 적은 체형이기도 하고 완전 딱 붙은 느낌이잖아요. 뼈에 근육이 딱 붙어 있고 거의 불필요한 체지방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가지 더 썰을 푼 게 플리니오 크루즈라고 항상 같이 다니는 그 매니저가 있어요. 덩치 엄청 큰. 예전에 엄청... 웰터급이었어요 그 양반. 그렇죠. 웰터급에서 라해 헤비급까지 했다가 은퇴한 지금은 진짜 거의 슈퍼 헤비가 됐죠. 150kg, 160kg 나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페레이라가 아데사냐 2차전 때 웨이 커팅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면서 경기 전에 본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UFC에서 아데사냐와의 2차전이요. 나 이번 경기 이기든 지든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가겠다.
도저히 이거는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레이라가 그 전까지는 이제 킥복서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방법이나 쓰는 근육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MMA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복싱 무에타이 선수들은 체력 훈련에 있어서 체력 훈련이 구분이 많잖아요. 심폐지구력도 있고 근지구력도 있고 폭발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완력, 근력, 스트렝스 훈련은 많이 안 해요. 그냥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근육이 커지면 대신 이제 스피드나 민첩성. 지구력이, 민첩성이 좀 예. 굼떠진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페레이라는 MMA로 왔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플링도 하고 스트렝스 훈련도 하니까 근육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 봐도 근육 잘 붙는 몸이잖아요. 근육이 그렇게 커지니까 이제 이게 킥복싱 때에 비해서 체형이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미들급에 대한 약간 부담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체중 감량이 안 되고, 그리고 감량을 하게 되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맷집입니다. 지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연구 있는 결과들이 건데, 나오고 있죠. 몸에 체수분이 빠지면 그게 어떤 맷집에 있어서, 뇌신경에 있어서 맷집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바운딩을 아무리 해도 이제 플리니오 크루즈의 해석에 의하면 체수분이 빠진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근육에서 많이 빠지겠죠, 제일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먹으면 근육이 다시 빵빵하게 차겠죠. 근데 이제 수분이 몸의 곳곳에 있어요. 심지어 그 관절 결합 조직에도 소위 물주머니 찬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릎에 물 찬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정 수분의 수분이 있고 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 안에도 일정 부분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웨이트 커팅을 하면, 체중 감량을 하면 모든 신체의 모든 부위에 그 물이 빠진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다시 차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페레이라가 맷집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수 있다는 게 그 매니저의 해석이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네요.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저희가 많이 봐왔잖아요, 격투기를. 선수들이 뭔가 커리어의 전환을 위해서, 커리어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체급을 하나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좀 한번 새 시작을 하려고. 근데 그런 경우에 좀 허무하게 실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일시적으로 수분을 너무 많이 빼니까 맷집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레이라는 그런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린 거죠.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렸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35파운드가 평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플리니오 크루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페레이라가 라헤로 올린 후에 오히려 미들급 때보다 평체가 줄은 거래요. 왜냐면 미들급 때는 약간 요요 같이 너무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랑 이런 걸 하다가 평소 때 다시 먹는 대로 먹고 하면 몸이 약간 반응을 훨씬 극단적으로 해서 근육이 더 커졌었대요, 오히려 미들급 때. 근데 오히려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 감량폭이 적어지니까 그래도 그 박스권에서 그 체중이 유지가 된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105kg, 110kg 사이다. 그 미들급으로 다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얼핏 뭐 디플라시스랑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DDP가 올라와야죠. 올라가야죠. 올라와서 하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도 그걸 원할 것 같고. 그 이게 그 저기 코리안 탑팀에 이제 레슬러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전찬현 대표가 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체급을 나이 들어서 체급을 내린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한다 거의. 맞아요. 올리면 성공을 하는 거지 올려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모든 투기 종목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 존 존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존 존스와 페레이라의 경기. 네, 근데 사실 이게 상성상은 저는 뭐 존 존스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페레이라의 헤비급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있다고 보죠. 아주 있다. 그리고 페레이라는 나이나 그 어떤 이름값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앙칼라에프를 이기면 남은 게 지금 슈퍼파이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나이도 이제 87년생이가 많고 잃을 것도 많이 잃었고, 그리고 페레이라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페레이라가 알렉산더 우식하고 붙고 싶다, 복싱에서. 네.
그 얘기를 먼저 던졌는데 우식 우식도 그걸 받아줬죠. 화답을 했어요. 네. 뭐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페레이라가 아니라 알렉산더 우식이 누구냐면 타이슨 퓨리와 안소니 조슈아를 이긴 지금 가장 강력한 헤비급 선수예요. 원래 크루즈웨이트 출신이에요. 크루저급 네. 출신. WBA, WBC, 통합 챔피언. IBO 뭐 하여튼 4개 단체 챔피언이고 네, 지금은 뭐 명실상부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은퇴 전에 내가 2경기 정도를 더 뛸 수 있는데 맞아요. 한 경기는 뭐 이번 주에 타이틀전 승자와 음, IBF가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챔피언 결정전이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그 경기 승자랑 붙고 그다음에 아마도 페레이라와 쇼파이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흥행 매치를 네. 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식이란 선수가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아래 체급에서 키는 190이 조금 넘어서 아주 작진 않은데 몸 보면 그 거인들에 비해서는 진짜 얇아요. 그렇죠. 뭐 타이슨 퓨리나 뭐 이런 그렇죠, 쪽에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은 좀 비해서. 작죠. 물론 뭐 현생활에서 보면 와 뭐 거인이 있어 하겠지만 진짜 거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편인데 엄청나게 테크니컬한 훈련을 하는 선수고 제가 알기로 완전히 덕후예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 기술력으로 모든 선수를 이기는 선수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알렉스 페레이라라는 이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복싱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왼손흙도 너무 강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특이하고 보시면 알렉스 페레이라가 굉장히 큰데 제가 아까 그 본인의 거리를 못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 긴 팔 긴 다리를 가지고 리듬이 여러 가지 있고 거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좋아하는 거리는 엄청 근접거리예요. 상체 움직임, 머리 움직임 이용해서 혼이 얘기하는 그 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폰보스 파이팅을 좋아하는 선수고. 김명규와의 스파링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나요? 페레이라 유튜브에. 유튜브에. 한국에서 일정을 이번에 이제 올렸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식과 맞붙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페레이라 혼자 얘기할 때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우식이 화답을 하고 이외에 존 존스와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몸값이나 이름값 자체가 앙칼라이프 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간계 선수, 인간계 인기와 네임밸류의 선수와 가지는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승리를 거둔다면 그 이후에는 또 굳이 치면 UFC의 모 회사인 TKO도 지금 복싱 프로모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언제보다 좀 페레이라의 운신의 폭이 앙칼라이프만 이기면 이제 메가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앙칼라이프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앙칼라이프전 쉽지 않죠. 그죠, 짱짱하죠. 네, 짱짱하죠. 네. 빈틈이 좀 없는 선수라서. 그렇죠, 빈틈이 없는 선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올지 앙칼라이프가 좀 좀 궁금하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게 페레이라가 약간 이제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나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근데 저는 이게 변수가 하나 있다면 페레이라 입장에서 좋은 변수가 있다면 제가 아까 페레이라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 영상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서 잠깐 비추는 모습을 보면 지금 페레이라가 이번 앙칼라이프 전에서 그래플링에서 팬들을 좀 놀래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같은 똑똑한 스트라이커들이 그래플링에 재미를 붙이면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존 존스 1차전에서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존 존스를 테이크다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형 존 태클로. 존스의 첫 번째 첫 테이크다운 번째 허용이죠. 테이크다운 허용이잖아요. 페레이라가 그 느낌이 살짝 보여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MMA적으로 토탈 파이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당시에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은간우가 이제 시릴간이랑 했을 때 다들 타격전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었을 때 레슬링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은간우 깜짝 놀래킨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그림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예견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알겠습니다. 그 페레이라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우리 정수 또 자문께서 오늘 페레이라의 어떤 숨은 얘기들
전해 주셨습니다. 짧게 끊는 데는 실패했네요. 아니요. 이 정도면 비교적 지금 30분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5 들어가기 전 4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